자, 보세요. 어제 봤던 게 이제 화학적 평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법칙이 있는데 이제 그 법칙이 뭐냐면은 법칙이 평형상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평형상수가 이제 뭔지를 좀 볼 거야. 자, 지금 위에 있는 반응, 그러니까 지금 뭐죠? NO2하고 N2O4하고 이런 반응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 평형을 이루는 경우에 이 물질들의 농도들이 항상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일정하게 유지는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본 거야. 평형 농도를 측정한 거죠. N2O4의 농도, 그다음에 NO2의 농도를 측정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1몰 농도, 1몰 농도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두 번째 실험도 해봤죠. 얘는 4몰 농도, 2몰 농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실험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9몰 농도, 3몰 농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평형 상태의 물질의 농도가 어떠한 수학적 관계가 있을까라는 걸 해보려고 곱해보기도 하고 뭐 나눠보기도 하고 막 이런 거야. 근데 이제 뭘 찾아냈냐면 이거를 한번 해봤지. 이렇게 해본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해보니까 1 나오죠. 얘도 1 나오네. 그지? 요거도 1 나오네. 그치? 자, 그래서 평형 농도는 다 다르더라도 이와 같이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농도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똑같더래요. 찾아낸 법칙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평형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 상수는 어디에서 평형에서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그 농도 B를 갖다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농도 B. 알았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일반적인 항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 반응이 있어요. 그랬을 때 K는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니까 A의 농도분의 A승, B의 농도분의 B승, C의 농도분의 C승, D의 농도분의 D승으로 얘기하게 되고, 자, 여기 대입하는 값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평형 상태의 농도를 대입한다는 거죠. 이게 평형 상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3 가면 이제 화투를 배울 거예요, 학교에서. 예, 화투를 배울 때
그때 나와요. 화1에서는 평형상수를 이용한 문제가 나오진 않아. 근데 뒤에 이제 오늘 하겠지만 이용곱 상수라는 그런 상수가 있거든. 그게 이제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아야죠. 네, 평형상수. 그래서 이 평형상수는 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에 따라서만 변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온도 의존성이다라고 얘기해줘.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았지? 결국은 이제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번호처럼 이렇게 딱 일정 값을 갖는 거야. 그런데 이 값으로 뭘 확인할 수 있냐 이거죠. 두 번째, K의 크기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수야, 숫자야.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0.1이 될 수도 있고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될 수도 있고. 알았지? 숫자야, 숫자. 그래서 이 K는 크기를 가져요. 그래서 1보다 클 때. K가 1보다 크다는 얘기 이거지. 평형이 됐어. 자, 그러면 1보다 크려면 얘가 많고 얘가 적어야지. 그지? 그러면 CD는 생성물이니까 K가 1보다 큰 반응은 생성물이 많은 평형에 도달하는 거야. 생성물이 많은 평형. 그렇다는 얘기는 K가 1보다 큰 반응들의 특징은 그렇다면 뭐가 우세하다?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이번에는 K가 1보다 작으니까. K가 작다는 얘기는 이런 거거든. AB가 많고 CD가 작아요. 알겠지? AB는 많고 CD가 작은. 자, 이런 상태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AB가 많다는 얘기는 반응물이 많은 거야. 그래서 반응물이 많은 평형에 도달한다. 평형이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게 K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반응물이 많으면 많죠. 그죠? 반응물이 많으면 정거를 잘 못 가네. 그지? 대신에 역반응은 잘 가네. 알았지? 그래서 K가 1보다 작을 때는 역반응이 우세한 반응이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중에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한테 화투를 배우세요. 서울대 가고 싶으면, 알았지? 안 가고 싶으면 절대 투근처로 가지 말도록. 알았지? 대학 가서 잘하시면 되고. 나는 그래서 선생님 서울대를 좀 가고 싶어요. 예, 화투가 났습니다. 알았지? 생투 기웃거리지 마. 양 너무 많아. 알았지? 양 많으면 안 돼. 양 적고 풀어서 해결하는 거 알지? 알겠지? 그래서 남학생들 대충 다 화투만 해요. 서울대 지하원 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 여학생들은 생투 많이 합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외우기 귀찮아하나 보지 남학생들이. 그래서 그렇지 화투 많이 하더라고요. 생투는 양이 많아요. 화투 괜찮아. 화투가 이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화학원 바뀌듯이 화투도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괜찮아. 양이 되게 적어졌어. 나 같으면 화투로 수능을 볼 것 같아. 화원이 너무 문제 그지 같잖아. 중화 반응 막 이쪽에. 물론 뭐 화투라고 뭐 그런 단원이 없겠냐마는. 근데 이제 다른 단원들은 화원이 쉬워요. 그래서 이제 화원을 하는 건데 만약에 서울대를 난 갈래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화투를 하시고요. 화투는 나한테만 들을 수 있습니다.
화투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어느 정도로 없냐면 이제 여기 이제 서울대 의대 가겠다고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는 개인 수업을 받는 여학생이 하나 있어. 재수하는 학생. 작년에 어디지? 그 의대가 붙었어요. 순천향대인가 뭐 이렇게 붙었는데 거기 안 가고 휴학 걸어놓고 이제 서울대 의대 가겠다고 재수를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제 그 학생이 왔어. 상담 왔죠. 선생님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화투를 해달래. 그래. 언제 할까? 언제 하면 좋을까? 내일 할까? 그러는 거야. 오늘 상담을 하고 내일 하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애가 놀래. 어떻게 내일 해요? 그러는 거야. 아니, 내일 하면 되지. 선생님 수업 준비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해? 화투를 할 게 뭐 있어? 일반화학 가르쳤던 사람인데 일반화학 10년 가르치는 화투를 왜 수업 준비를 해?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내 수업을 보고 아니 나 안 해도 되는데 수업 준비? 그럼 바로 해도 돼. 그 정도로 요즘엔 화투하는 사람이 없어. 화투를 한 번도 가르쳐 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수도 빽빽이야. 뭐 나이가 나 선생님 정도 연배되면 옛날엔 있었겠지. 그런데 이 근래에는 많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원만 뒤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화투. 근데 화투를 선택하는 애들이 없네. 참, 먹고 살기 힘드네요. 아무튼 화투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은 뭐 20년 가까이 그 일반화학을 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입시에서는 예전에 화투 되게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한 10년 정도 공부하는 동안에 이 과학적 학원가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 10년이란 공백이 뭐냐면 그 10년 전에는 화투를 듣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랬는데 과목이 두 과목이 됐고 서울대 빼놓고는 투를 안 하는 순간 화투를 다 거의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투를 한 과목을 했는데도 이제 생투가 또 많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위권에서도 예를 들어 10명이면 생투가 7명 정도 되고 그다음 화투가 3명. 나머지 물투는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투 절대 없다. 알았어? 그러니까 생투하고 화투인데 수능으로 볼 때 근데 이제 생투가 좀 많죠. 그러니까 이 필드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야.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가르쳐 본 적이 없어도 본인이 준비는 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조금 약간 무시하는 쪽으로 절름발이 강사라 그래요. 맞잖아. 화학을 하는데 화투를 확실하게 해야지. 그지? 화원만 하는 거. 네 생각해봐. 수학 선생님이 수원만 하고 수원만 할 줄 알고 수투 못하면 얘 졸라 뭐라 그러지. 그지? 왜 저런 소리가 있어? 이러잖아. 그지? 근데 화원만 하고 화투를 못하면 똑같잖아. 근데 그렇게 돼버렸더라고. 선생님들이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잖아. 이게 가르칠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화투가 꽤 수업 우리가 들어왔어. 근데 그 화투가 괜찮아.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이건 내신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수능을 위해서는 화투를 하세요. 알았죠? 나중에 서울대 가고 싶다. 서울대 가고 싶지? 그리고 잠깐만. 여보세요? 예예. 했어요. 예. 예. 예, 문자 놔주세요. 일하는 중이라서 예. 예. 자, 그래서 그때는 나오는 게 평형상수인데, 예, 평형상수가 이제 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그런데 화원은 요 정도만 아세요. 알았죠? 의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학평이 어떤 건가를 봤죠? 그래서 우리는 가역 반응이 무엇인지, 가역 반응에서 평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 요거로 갖다 확인한 겁니다. 아셨죠? 자, 문제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뭐 여기 뭐 기출 문제가 딱히 어려운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해가 없네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 다음 시간까지 문제를 풀어오시면 될 거고요. 다음 자, 이제 원래
원래는 이제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순서는 다른데 아무튼 교과서 순서대로 가르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역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그젠플 배우는 거야, 이그젠플. 그 이그젠플 중에 하나가 산염기예요, 산염기. 알겠죠? 자, 그래서 산염기를 좀 보는데, 자, 산염기에서 일단 산이 뭔지 염기가 뭔지. 그거 이제 통합과학에 나오지. 아니지. 니네 이제 2학기 과정이야. 알았지? 2학기 과정이 산염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산과 염기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산. 영어로 뭐냐? 응? 영어로 애시드죠. 알겠죠? 그래서 산입니다. 산은 이런 애들이 산이에요. HCl, HNO3, H2SO. 그다음에 CH3, COH. 자, 위에서부터 뭐 염산, 그 밑에는 뭐지? 질산, 그 밑에는 황산,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이렇게 돼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물에 잘 녹아가지고요. 잘 녹아서 이온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온. 자, 이온화 하는데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죠. H 플러스, 그다음에 Cl 마이너스, 그다음에 H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 그다음에 EH 플러스하고 SO4 E 마이너스, 그다음에 H 플러스하고 CH3 COO 마이너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온들의 종류를 보면 알다시피 자, 여기 있는 애하고 자, 일단은 H 플러스를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H 플러스에 의해서 공통점이 점이 나타나고요. 음이온들 있잖아. 그지? 음이온에 의해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배우는 내용은 일단은 공통적인 성질을 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성질. 자, 첫 번째는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해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해질. 자, 두 번째. 맛을 보게 되면 신맛이 나요. 신맛. 신맛도 H 플러스 때문이야. 세 번째. 이 산은 금속과 반응하게 되고 금속과 반응했을 때 반응하면 무슨 기체를 나오면 수소 기체를 내요. 이거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 있으면 마그네슘이 염산이랑 반응하게 되면
MgCl2 H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기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탄산염 알아요? 탄산염? 탄산염과 반응하면 얘는 이산화탄소를 넣습니다. 그래서 뭐 탄산염 중에 하나가 뭐 탄산칼슘 CaCO3. 자, 이런 식으로 탄산염과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내놓으면서 반응을 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는 지시약. 자, 지시약은 우리가 화학 원에서 뒤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간단히 봤을 때 산은 리트머스가 있죠. 리트머스에서 무슨 색깔 나타내주죠? 붉은색. 이렇듯이 어떤 특정 지시약에서 색깔을 나타내주는 이유는 바로 H 플러스 때문이었어요. 아셨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라면 두 번째 염기를 좀 봅시다. 이게 베이스죠. 베이스볼 할 때 베이스. 자, 염기가 되는데 염기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NaOH, KOH, 그다음에 CaOH, NH4OH. 자, 위에서부터 뭐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그다음 수산화암모늄이라 하는데 줄여서 암모니아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물에 녹아서 뭘 하냐면 이온화를 해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K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C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게 이온화를 하죠. 자, 그럼 이온화되어 있는 그 이온들을 보면 알다시피 자, 모두 공통적으로 뭘 내놨냐면 이렇게 OH 마이너스를 놓고요. 그 다음에 양이온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차이점이고 공통점이에요. 알겠지? 차이점이고 공통점. 그럼 이 염기의 이제 공통적인 성질을 좀 봐야 되겠죠.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자, 첫 번째. 얘도 똑같아요. 물에 녹아서 몰래 놓죠? OH 마이너스 놓죠. 그래서 내놓죠. 그래서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를 내놓는다. 자, 그럼 이것도 뭐가 돼? 전해질이 되는 거지. 산과 염기는 모두 전해질의 한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맛으로 보게 되면 쓴맛이 나와요. 쓴맛. 쓴맛 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백질을 잘 녹인다. 단백질을 잘 녹여요. 맞지? 그래서 이 염기가 이제 대표적 염기가 비누인데 비누, 뭐 샴푸 이런 애들. 그지? 그럼 이걸 이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수세미가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 린스하죠. 그 린스가 바로 산성이에요. 빨리 중화를 시켜줘. 알았지? 상처를 녹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촉감이 염기는 미끌거리죠. 비누 생각하면 돼. 미끌거리. 미끌미끌거린다. 또 염기를 만졌을 때 미끌거리는 이유는 이제 만지는 손에 겉에 이제 단백질을 녹이면서 미끌거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엔 다섯 번째는 이제 뭐 지시학 정도 생각합니다. 지시학. 지시학이 있는데 지시학은 아까 이제 산에서 봤던 리트머스. 리트머스.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색으로 바뀌죠. 리트머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바로 염기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모두 OH-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통합각에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는 이 차이점들은 사실 쓰진 않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염산 이거 어디만 있어요? 사용 용도가 어디예요? 염산. 염산 어디 쓰는데 없나? 이거 이런 데 써. 소독. 여기 있어요. 염산. 알았지? 특히 이제 뭐 그 화장실 청소할 때 있잖아. 그럴 때 염산 많이 씁니다. 물론 집에서 안 씁니다. 집에서 염산을 못 씁니다. 집에서는 락스 쓰죠. 그죠? 근데 염산 그런 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질산. 이 질산은 굉장히 산화력이 강해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닥치고 녹입니다. 알겠어요? 산은 굉장히 큰 애가 질산이야. 다음에 또 뭐 있을까? 황산. 황산도 그래요. 황산은 굉장히 산화력이 큰데 이게 진화 황산은 어디에 쓰이냐면 건조제에 쓰이고요. 그러니까 물을 막 흡수를 해요. 진화 황산. 그다음에 묽은 황산은 뭐 그냥 강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진화 황산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물을 막 흡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진화 황산에다가 물을 집어넣지 그럼 급격하게 묽어지면서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 황산 묽힐 때는 이렇게 물에다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이렇게 진화 황산을 조금씩 집어넣어서 반응시켜야죠. 그래서 묽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묽게 만들면 이제 강산으로 사용돼요. 그다음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뭐 너무 잘 유명한 거죠. 뭐로 쓰여요? 식초? 네, 식초에 아세트산. 자, 뭐 이런 데 쓰인다라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각각의 그 음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NaOH도 좀 설명해 줄까요? 이 NaOH나 KOH는 기누의 원료가 됩니다. 원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흡수제로 쓰이면서 특히나 조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조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물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을 가리켜서 조해성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조자, 녹을 해자야. 그래서 물을 흡수해서 이제 녹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냐면 건조제 같은 데도 이용돼요. 잘.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 흡수제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NaOH가 있으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Na2, CO3가 되고 H2. 자,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그다음엔 예, 수산화 칼슘.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석회수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석회수? CaOH2가 석회수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검출할 때 씁니다. 그래서 CaOH2가 이산화탄소 이렇게 만나면은 CaCO3 이렇게 되고 H2 이렇게 되는데 이때 탄산칼슘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침전이 돼요. 그러니까 침전이 된다는 게 뽀얗게 흐려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제 암모니아인데 이 암모니아는 이 반응 하나 기억하세요. 암모니아하고 HCl이 딱 반응을 하죠. 그러면 NH4Cl이라고 고체가 만들어져. 알았지? 그러니까 이 둘 다 기체거든요. 둘 다 기체. 이것도 기체고 이것도 기체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고체니까 흰 연기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물질들이 만났을 때 고체가 만들게 돼. 그 고체가 염화암이에요. 이 정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 썼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산염기를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알았지? 학문적으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라는 걸 통해서 이제 산염기의 세기까지 좀 볼 거예요. 넘어갈게요. 먼저 산염기의 정의. 첫 번째는 아레니우스 산 염기인데 아레니우스 산은 물에 녹아서 H를 내놓는 애. 아레니우스 염기는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는 애들을 아레니우스 산,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자, 밑에 얘가 다 나와 있죠. 뭐 예를 들어 HCl 같은 경우는 뭘 내놓냐면 물에 녹아서 얘 내놓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aOH도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에 한계가 있다면 수용액만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용매가 물이었을 경우. 근데 생각해봐. 용매가 물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탄올도 아주 좋은 용매야. 알았지? 뭐 에탄올이 좋은 용매인 거는 그 담금술 있죠? 담금술. 왜 술을 그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한약재를 갖다가 왜 담금술을 해서 먹을까? 술 먹고 싶어서? 그렇잖아. 집에 가면 그런 거 있죠. 과실주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뭐 매실주니 이런 거 있어요. 왜 굳이 그걸 술을 같이 물에다가 담그면 되는데? 술 먹고 싶어서? 아니야. 물에 그 유기물들이 잘 안 녹아. 안 녹으니까 어디다 녹이는 거야? 유기용매인 에탄올에 녹이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뭐 그 건강에 좋은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건강에 좋은 물질에 뭐 약초에도 있을 것이고 뭐 과일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물에다가 우려서 먹으니까 이게 잘 안 녹아내려. 그제? 안 녹아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유기용매를 써야 되는데 그 유기용매 쓴다고 벤젠을 쓰면 죽어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벤젠 말고 유기용매 중에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게 에탄올밖에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그 에탄올에다가 담가두면 그 여러 가지 재료에서부터 유기물들이 막 빠져나와서 잘 녹는 거지. 그러니까 술 한 잔 먹으면 거기에 많은 영양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술들을 갖다 먹는 거야. 알았죠? 선생님도 이제 그 벌주 있어요, 벌주. 갖다 놨는데, 집에 갖다 놨고 벌주 알아요, 벌주? 벌집을 통으로 이렇게 술을 담근 거야. 저기 물리 선생님이 선물해 줬어 나한테.
근데 그게 무슨 벌이냐면 말벌이죠, 말벌. 말벌이라서 이제 그 말벌이 이제 독이 있는 말벌 있잖아. 그 말벌이야. 그러니까 그냥 꿀벌들 말고 말벌을 갖다 통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근데 안에 보면 막 애벌레도 있고 말벌도 막 떠다니고 막 이래. 그래서 몸에 좋다고 주더라고. 근데 몸에 좋은지 나도 알겠는데 눈을 보잖아 그걸. 잘 안 먹게 돼. 그래서 이렇게 소주잔 한 잔에 매일 먹으면 좋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먹어봤어. 근데 자꾸 눈에 보이잖아 그게. 못 먹기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뭐 집에 이렇게 한 몇 년째 지금 쌓여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이제 그런 유기용매에다 녹이는데, 용매가 물 말고 굉장히 많은 용매가 있어요. 근데 이제 RN 산염기는 물만 해당하는 거예요. 물만. 그러니까 한 개 맞죠.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이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야. 제일 좋은 용매가 물이야. 그러니까 한 개가 될 수 없어. 그럼 어떤 게 한 개냐면 이런 게 한 개. 보세요. 암모니아 있죠. 얘가 실제로는 NH3인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가지고 NH4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서 이온화가 됩니다. 알겠죠? 자, 분명히 뭐를 내놨냐면 이렇게 OH 마이너스를 내놓은 건 확실합니다. 그죠? OH 마이너스 내놓은 건 확실한데 얘를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OH-가 내놓은 게 아니라 지가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거지. 맞잖아, 실제로는.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NH4OH 수산화 아모늄 썼잖아. 사실 그런 물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적인 그런 걸 가르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물에 녹아서 OH-를 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염기는 어떤 애들만 가능하냐면 자, 이런 물질들. 이런 물질은 뭐야? 수산화물. 자, 물질이 뭘 가지고 있어야 돼? OH-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아레니우스 산염기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또 이제 브랜스테드 로울이라는 사람이죠. 브랜스테드 로울이 또는 로리 책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수소이온을 주는 애들, 수소이온을 받는 애들을 가리켜서 산 또는 염기라고 하자. 그런데 이 수소이온은 자, 수소가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가지고 있는 원자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뭐만 남죠? 양성자 하나만 남죠. 그래서 H 플러스를 수소이온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프로톤이라고 해요. 프로톤. 양성자. 그렇죠? 그래서 양성자를 내놓는 물질하고 받는 물질로 산염기를 나타내 주는 거죠. 봅시다. 자, 첫 번째 반응. HCl과 H2가 반응했는데 자, 얘는 정관으로 진행할 때 이렇게 해서 H 플러스 가죠. 그리고 얘가 산이 되고 얘 염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H3O 플러스이고 Cl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럼 이건 정관이고요. 자, 다시 역관으로 올 때 요번엔 얘가 얘한테 주죠. H 플러스. 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산이 되고요. 얘는 염기가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 이제 암모니아 볼게요. 자, H2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있는데 H2와 암모니아는 반응을 할 때 정반응에서는 프로톤이 1로 가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물이 산이고 암모니아 염기입니다.
자, 역반응 진행할 때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생성이 됐는데 역반응에서는 자, 프로톤이 1로 갑니다. 그러면 이 물질은 산이 되고 얘는 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염산과 NH3가 물에 녹았을 때의 산염기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반응도 마찬가지죠. 자, 반응. HCl하고 암모니아가 있어. 반응했어요. 그럼 프로톤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가죠. H 플러스. 그럼 이게 산이 되고 염기가 됩니다. 그래서 NH4 플러스하고 NH4 플러스하고 그럼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역반응을 진행할 때 이게 정반응이라면 역반응을 진행할 때 역반응을 진행할 때는 여기서 1로 또 H 플러스 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NH4 플러스가 산이고요. Cl 마이너스가 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정의 알겠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물질들을 산과 염기를 정의하게 되고요. 다음 이 브랜스 로리 정의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있냐면 짝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짝은 뭐냐면 프로톤을 내놓고 내놓은 형태와 프로톤 가져가는 형태가 서로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산은 HCl에 내놓으면 뭐가 돼요? 저쪽 Cl-가 되죠. 얘네들이 짝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짝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HCl의 짝은 Cl-고 그 다음에 H2O의 짝은 H3O+. 알았지? 이걸 갖다 우리가 짝산 짝 염기라고 합니다. 흔히 뭐 다른 말로는 브랜스테 롤이 산 또는 염기라고 해요. 뭐냐면 HCl의 브랜스테 롤이 염기가 뭐니? 그러면 짝 염기를 의미하는 거야. 알았지? 자, H2O가 있는데 H2O의 브랜스테 롤이 산이 뭐니? 그러면 H3O+로 의미해요. 자, 밑에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도 이제 마찬가지로 짝이 있겠죠. 자, 먼저 H2O. 얘는 짝이 어떻게 돼요? 여기 OH 마이너스. 얘가 짝이겠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의 짝은 여기네요. NH4 플러스. 얘들이 짝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짝이 있어요. 자, HCl의 짝은 Cl 마이너스. NH3의 짝은 NH4 플러스. 그래서 전부 다 짝관계, 짝관계.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들 중에 이건 볼까요? 자, 여기서는 염기로 쓰였죠. 그다음 여기서는 뭐로 쓰였어요? 산으로 쓰였죠. 그지? 그럼 어떨 땐 염기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양쪽성이라. 다시 말하면 프로톤을 내놓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물질을 양쪽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H2O를 비롯하여 탄산 수소 이온이라든가 인산 이수소 이온 이런 애들인데 관련 반응을 제가 써주면 자, 예를 들어서 탄산수소이온 한번 볼게요. 탄산수소이온은 이렇게 돼요. 자, HCO3 마이너스. 이거 이제 물에서 HCl 5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CO3 2 마이너스. CO3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CO3 마이너스는 또
H2하고 만나가지고 H2CO3가 되고 OH-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맞지? 그럼 봐봐. 위의 반응에선 이렇게 프로톤 내놨죠? 그치? 이거 뭐로 쓰였어? 산. 얘는 염기. 자, 밑에 있는 반응에서는요. 프로톤이 이렇게 왔어요. 얘는 받은 애니까 염기로 쓰였고 H2는 산으로 쓰였고. 됐나요? 그렇듯이 이제 탄산수소이온도 양적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제가 새로운 정의를 하나 더 가르쳐 드릴 텐데 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거 분명히 산염기 반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이걸 산과 염기를 정의를 내릴 수 있어 없어? 못 내려요. 그지? 그래서 어떤 정의가 있냐면 자, 루이스 정의라는 게 있어요. 루이스 정의. 그러니까 루이스 정의는 뭐냐면 루이스 산은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 애 밖에. 그다음에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게. 자, 그러니까 이제 전자잖아, 전자. 일렉트론이 이제 음정기잖아. 그제? 그러니까 H 플러스는 양정기고. 그러니까 음과 양이 반대이듯이 주고받는 게 반대야. 알았지? 아까는 프로톤 H 플러스를 주는 애가 산이었지. 근데 얘는 비공유여서 받는 애가 산인 거야. 그렇게 기억하면 어렵지 않아.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산화칼슘에서 칼슘이온 말고 산화이온이 이렇게 되거든. 산화이온이 루이스 구조로 따지면은 이게 산화이온이에요. E 마이너. 자, 이산화탄소는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CA 플러스 말고 탄산은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탄산의 구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정관호 진행할 때 결국 산소가 산화이온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 탄소에 결합을 해야지만 뭐가 만들어져? 탄산이온이 만들어지지? 맞잖아. 그러면 산화칼슘에서 산화이온이 비공유 전자쌍 주계니까 얘는 뭐에 해당해요? 루이스. 염기가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한테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게니까 얘는 루이스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애들을 금속 산화물이라고 해요. 금속 산화물을 우리 염기성이라고 해요. 염기성. 왜 그런지 알겠죠? 염기성이라 하는 이유는 바로 루이스 염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을 비금속 산화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이라고 합니다. 산성 산화물. 그거는 루이스 산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정의 하나 더 가르쳐 드린 건 루이스 정의에서부터 비공유 전자쌍을 주고받는 관계로 산염기를 정의해요. 알겠죠?
자,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봐봐. 두 가지 정의. 아레니우스 정의, 브랜스 로이 정의. 자,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 더 있어요. 정의가 바뀐다고 산이 연기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산은 이게 산이거든. 이건 저기 브랜스 로리 정의 산이야. 정의가 바뀐다고 산이 연기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 그건 꼭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정의를 내릴 수 있냐 없냐 이런 차이는 있죠. 여기 정의 못 내려주지만 여기선 정의가 내려졌죠. 맞지? 여기서 정의 내려졌죠. 그렇듯이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정의에 의해서 산이 연기가 되는 건 절대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가 연기의 기본적인 성질과 그 다음에는 정의를 좀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른 얘기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이번에 내용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산과 연결의 정의를 내렸잖아. 그죠? 그러면 그 종류에 따라서 애들의 세기가 좀 달라요. 세기. 알았지? 이 세기에 관한 얘기를 좀 볼게요. 이제 이온화도라고 있어. 이온화도를 이제 알파라고 있어. 이 알파는 몰수분의 비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용해된 전해질의 몰수분의 이온화된 전해질의 몰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HCl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를 1000개를 물에 녹으면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집어넣은 거지. 물에 딱 집어넣자마자 얘가 요거 1000개하고 요거 1000개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HC 붙어있지는 않는 거야. 자, 그러면 몇 개 녹였다고요? 1000개 녹였다고요. 그 중에 몇 개가 이온화했어? 1000개가 이온화니까 이온화도가 1이 돼. 또 아세트산. 이 1000개를 물에 녹여요.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응? 잘 녹아요. 되게 잘 녹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질들이 물에 잘 녹냐 녹지 않느냐는 그 용액이 맑은 수용액이면 잘 녹은 거야. 그런데 뿌여면 안 녹은 거야. 그 식초 맑아요? 아니면 뿌예요? 맑았죠. 맑은 수용액이지. 그러니까 잘 녹은 거야. 자, 물에다 우유 집어넣으면 우유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뿌얘지지. 안 녹은 상태로 있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아세트산 물에 잘 녹습니다. 1000개. 그래가지고 H 플러스하고 CH3CO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1000개를 딱 집어넣으면 990개는 이렇게 있고요. 10개만 이렇게 있어. 알았지? 자, 그럼 이때 이온화도는 1000개 중에 몇 개가 이온화했어요? 10개. 알았지? 1000개가 녹았는데 그 중에 10개가 이온화했기 때문에 1000분의 10이 되고 그럼 이 얼마? 0.01이 돼. 자, 1000개를 집어넣어요.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얘는 잘 안 녹아. 10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물에 거의 안 녹아. 수산화 칼슘.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 물에 10개가 녹아가지고 CA2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바로 녹은 10개가 모두 다 이렇게 되버립니다. 알았지? 그렇게 되면 이온화도는 10개가 녹아서 10개가 이온화했으니까 1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용해되는 정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온화도. 이온화도는 녹은 애들 중에 얼마가 이온화하는가에 따라서 이온화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산화 칼슘은 이온화도가 1이라서 강염기야. 하지만 위험하진 않아. 왜? 이게 물에 많이 안 녹아. 그리고 OH- 농도 그렇게 크게 크지가 않잖아. 그게 그렇게 크게 크지가 않아서 위험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석회수 실험실에서 쉽게 다루는 물질이에요. 알았죠? 근데 NaOH 그거 쉽게 안 다뤄요. NaOH는 큰일 납니다. 알았지? 강염기라서 잘못하면 실명되고 막 이래요. 자, 이런 것들이 이온화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온화도는 일단 0보다 이온화도는 비전해질일 때는 이온화도가 0이야. 전해질 때 이온화도는 0보다 무조건 크고요. 1보다는 뭐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자, 이 범위에 있는 게 바로 그 전해질의 이온화도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산염계 세기를 따질 때는 이온화도로 따져요. 그래서 이온화도가 크면 클수록 산의 세기가 크던가 또는 염기의 세기가 크던가 이렇게 나타나죠. 알겠죠? 그래서
자, 흔히 강산이라는 애가 있죠. 강산. 이 강산이라는 애들은 이온화도가 1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HCl, HNO3, H2, SO4. 얘들이 대표적인 강산들입니다. 3대 강산이죠. 약산. 이온화도가 당연히 1보다 작아서 우리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왜 약산이 안 나와. 근데 이제 이온화도를 0으로 해서 계산인데 알았죠? 아무튼 1보다 되게 작은 애들. 이런 애들인데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있어. 아세트산이라든가 아니면 탄산, H2CO3. 자, 하지만 화학원에서는 올 강산만 문제가 나와. 약산은 문제 안 나와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염기. 강염기. 얘도 이온화도가 1입니다. NaOH, KOH. 하나 더 CaOH. 이게 대표적인 강염기들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엔 약염기. 약염기는 이온화도가 1보다 작은 애들이 약염기인데 암모니아, 수산화 마그네슘,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약염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염기 몇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싹 다 약염기라고 봐도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강염기만 또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 가수라 그러죠. 가수. 이 가수가 뭐냐면 분자 하나가 H나 OH를 몇 개를 내놓느냐를 판단하는 걸 가수라고 해요. 알았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보는 이온화도와 또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일가산이 있어요. 일가산은 HCl이라든가 HNO3라든가 또는 아세트산 같은 애들을 일가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들은 수용에 의해서 내놓을 수 있는 H가 몇 개란 뜻이에요? 한 개란 뜻이겠죠. 그죠? 이게 일가. 그 다음에 이가. 이가산은 뭐 이런 애들. H2SO4 같은 애들이 이가산이 되는 거고요. 3가까지만 해줄게요. 3가, 3가지만 알면 돼요. H3PO4 같은 애들이 3가산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제 가수에 따른 산염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 그러면 일가염기도 있겠네요. 일가염기. 일가염기는 NaOH, 그 다음에 KOH,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애들을 일가염기라고 해요. 이가염기. CaOH2를 비롯하여 MgOH2. 이런 애들. 그 다음에 3가염기. 수산화 알루미늄 같은 이런 애들을 3가염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수는 H를 몇 개를 내놓느냐 아니면은 OH를 몇 개 내느냐에 따라서 가수에 따라서 1가, 2가, 3가로 나눠진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뭐 산염기의 세기와 산염기의 종류에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교재로 돌아와서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수용액의 액성에 관한 얘기를 같이 해볼 텐데 일단 물의 자동 이온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 봅시다.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뭐 물뿐만 아니라 이제 수용액상에서는 이와 같이 뭐 내가 어떤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빠바방 충돌해 가지고 뭘 하냐면 이온화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물이 이와 같이 H 플러스를 주죠. 이게 산으로 쓰인 거고 여기 염기로 쓸게요. 그래가지고 아주 일부분이 뭐라냐면 이온화를 해요. 이런 거 이제 물에 자동 이온화라고 합니다. 뭔지 알겠죠? 물의 자동 이온화는 그냥 땅 부딪히면서 애들이 알아서 프로톤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H3O 플러스가 되고 OH 마이너스가 됐죠? 자, 역반응을 진행할 땐 또 프로톤을 얘가 주죠. 얘는 뭐로 쓰였어? 산으로 쓰인 거고 OH 마이너스는 염기로 쓰인 거고. 자, 이런 것들을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한다고. 자, 그러고 나선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죠? 가역 반응으로. 그랬을 땐 뭐를 생각하냐면 바로 평형을 생각합니다. 자, 평형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결국 평형상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반응물이 있어요. 반응물이 뭐에 해당하냐면 H2O죠. H2O 두 개니까 우리가 배웠던 평형상수를 그대로 써보면 H2의 제곱에다가 H3O 플러스의 농도가 OH-의 농도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죠. 그죠? 이게 평상수야, 말 그대로. 자, 그런데 이제 평형상수에서 액체나 고체인 경우에는 수용액이나 기체보다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형상수식에 집어넣을 때는 이 액체에다가 2를 대입하고 어떤 액체든 액체나 고체에는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이 값이 뭐가 돼요? 어차피 1이 되죠. 1. 분모가. 그럼 뭐만 남냐면 얘만 남아요. H3O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만 남게 됩니다. 알겠지? 그지? 자, 그래가지고 이 값을 보게 되면 이게 몇 승이냐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W를 붙여, W. 왜 W 붙이면 물이라는 뜻이야, 워터. 알았지? 그래서 얘는 물의 이온복 상수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고 다른 말로는 이온화 상수라고 하기도 해요. 알았죠? 이온곱 상수 또는 이온화 상수.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어차피 뭐죠? 이거 평상수 아닌가? 맞지? 평상수. 그지? 그럼 평상수는 평상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네. 그죠? 자, 그러면 10의 만 14성 1보다 커요, 작아요? 매우 작아요, 매우. 알았지? 매우 작기 때문에 물이 자동 이온을 하는데 매우 작은 양만 이렇게 이온화를 하는 거예요. 왜? KW가 매우 작잖아. 그러니까 정반응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반대로 역반응이 잘 일어나지? 역반응이 뭐니?
H 플러스 OH에서 반응은 이거 중화 반응이에요. 알았어요? 역반응은 중화 반응이야. 그러니까 산에서 나오는 H 플러스하고 여기서는 OH에서 반응해서 물 되는 거 이게 역반응이에요. 자, 하지만 정반응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다음 이때 순수한 물일 경우에 얘네들은 몇 대 몇으로 나와요? 1대 1로 나오죠? 1대 1로 나온다는 얘기는 H 플러스의 농도와 OH의 농도가 어떻다? 같다는 뜻이죠. 그지? 같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농도는 몇 승이 되는 거예요? 순수한 물에서 10만 7승이 되는 거고요. 이제 자, 그다음 이 평상수는 뭐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어?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결정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온도는 이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될 때는 25도씨일 때예요. 25도가 아니라면 10의 14승이 아니란 뜻이네. 그래서 얘는 말이죠. 온도가 올라가면 KW가 커지게 돼 있어요. 온도가 오르면 KW가 커진다. 알겠지? 온도가 올라갔을 때 KW가 커진다.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35도로 하면 예를 들어 35도면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농도가 순수한 물일 때 같아 안 같아? 같지. 온도가 올린 건데 맹물인데 맹물을 끓여도 맹물이지 뭐. 하지만 얘를 열을 가해서 끓이게 되면 얘네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 안 되고 이거보다 어때야 돼요?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왜? KW가 커지는 거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KW가 10한 14승이니까 25도인데 이게 뭐 35도가 되면 10한 뭐 13승이 될 수도 있고 12승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순수한 물일지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10한 7승보다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뭐죠? 중성입니다. 중성. 중성은 이렇게 돼. 좋아. 그러면 산성은 어떨 때 산성이지? 맹물을 어떻게 주면 산성이 되나?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해. 맹물에다 산 집어넣으면 산성이지. 맹물이 가만히 산성이 되겠니?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산성용액은 산을 첨가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산을 첨가하게 되면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은 7승보다 커지겠죠. 그지? 그런데 모든 수용액에서는 이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 농도의 곱은 얼마가 돼요?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 물론 온도는 25도씨입니다. 25도씨. 이건 절대적인 진리야. 왜 그래? KW잖아. 평상수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럼 얘가 커지면 얘는 당연히 작아지겠죠. 어떻게든 간에. 알았지? 자, 그래서 H 플러스 농도의 10은 7승보다 커지는 대신에 OH면서 작아지게 됩니다. 얘가 적용입니다. 자, 그 다음 염기를 첨가하죠. 그러면 염기를 첨가하게 되면 순수한 물에 비해서는 OH-10은 7승보다 커지죠. 그럼 얘가 커지면 얘는 10은 7승보다 작아져야 돼요. 왜? 모든 수용에서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산성과 염기성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이어서 pH에 관한 얘기를 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뭐 9월달 내신 대비할 때까지는 계속 진도가 나갈 거야. 알았지? 수고했습니다.